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은 근본 코인이라고 불리고 이제 코인판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상향할 코인이라고 불리는 바이낸스, 이 BNB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 바이낸스 코인, 이 BNB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만 보셨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에 이 근본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BNB에 대해 먼저 알고 나서 이슈와 전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BNB 코인이라는 거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고요. 이 바이낸스는 2017년 이 할인된 거래 수수료에 대한 유틸리티 토큰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용도는 거래 수수료 지불, 여행 예약,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그 후 바이낸스는 거래소의 토종 암호화폐인 BNB 코인을 이용해 결제할 경우 거래 수수료를 50%까지 완전히 줄여줍니다. 즉 BNB를 이제 사용하여 거래를 완료하면은 $100 거래에서 10센트를 지불하는 대신 절반만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이 코인판이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코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주목할 만한 이 바이낸스 코인 이슈를 좀 가져와 봤는데, 바이낸스 이번에 미 SEC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래 계열사인 메리트피크, 시그마 체인이 바이낸스 US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매체는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US가 해당 계열사와 관계에 대해 공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월드스트리트저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이 시그마 체인과 메리트 피크라는 이 두 무역회사거든요. 이 두 무역회사가 바이낸스 US의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MM이라 해가지고 시장 조성자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낸스 US에서 누군가 1만 이더리움을 구매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을 팔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수급이 있으면은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MM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MM은 거래소의 유동성을 가져오고 매 거래마다 자산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내는데, 이 바이낸스 US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MM들이 거래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혀두고만 있지 사실 뭐 어떤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이 SEC가 언급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이 바이낸스가 2019년 기업 문서하고 그리고 전 임원들 의견에 따르면은 이 자오참펑 바이낸스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가 이 두 회사 MM 역할을 하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오참펑 CEO는 이 바이낸스 및 바이낸스 US의 대주주인데, 이 SEC는 바이낸스의 MM 역할을 하는 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해둔 상태고요. SEC는 이 두 회사와 바이낸스 US와의 관계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올바른 일을 하나 싶지만 사실상 SEC가 이 바이낸스 조사는 다른 문건으로도 이미 몇 차례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이 SEC의 뻘짓이라고 밝혀진 게 이미 몇 차례가 있다 보니까 홀더분들한테는 큰 이슈가 좀 아니길 바라야겠네요. 다음 이슈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슈죠. 바로 이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BNB 체인으로 리브랜딩을 한다고 트위터에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프로토콜 거버넌스 토큰인 바이낸스 BNB 토큰과의 연결을 좀 끌어내려고 빌드앤빌드를 뜻하는 이 BNB 체인으로 리브랜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 이 BNB 체인은 BNB 비콘 체인, 그러니까 이전의 바이낸스 체인과 BNB 스마트 체인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되는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과 호환이 됐고, 다른 블록체인에 액세스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했었는데, 바이낸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과 경쟁을 하면서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이상을 약속을 했었는데, 이 스마트 체인이 너무 중앙 집권적이고 생태계에서 러그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먹튀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을 많이 받아왔어요.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2020년 9월에 이 바이낸스는 이더리움과 경쟁하기 위해 일부 분산을 희생해야 했다
라고 언급을 했고, 또한 이 BNB 체인이 BSC의 검증자 수도 21명에서 41명으로 늘릴 예정이고 20개의 추가 검증자가 후보 블록 생산자로 기능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번에 검증자를 확대하고 확장을 개선함으로써 이 BNB 체인은 게임파이, 소셜파이, 메타버스 등에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것이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BNB 질주에 좀 뒷받침을 해주듯 최근 이제 바이낸스는 여러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더욱더 상승세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차트도 우상향 중이고요. 그래서 최근 협력한 기업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빅뱅과 블랙핑크로 유명한 소속사죠. 이 YG 엔터가 바이낸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했는데,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플랫폼과 기술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이 YG 엔터는 콘텐츠를 공급을 하는 형태죠.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합의 프로토콜인 POSA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추가 협력한 업체는 바로 넷마블의 자회사죠. 이 넷마블 FNC입니다. 이 넷마블 FNC와 바이낸스가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가로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 넷마블 FNC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바이낸스로부터 블록체인 플랫폼과 기술 인프라를 제공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독자적인 사이드 체인을 신설해 게임파이 바이낸스 NFT 마켓 내 IGO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넷마블 FNC는 협력 후의 첫 행보로 바이낸스 NFT 마켓에서 골든브로스 NFT 예약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골든브로스는 넷마블 FNC에서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 캐주얼 슈팅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모바일과 PC 버전으로 글로벌 정식 출시 예정이고, 아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BNB 체인으로 리브랜딩 할 때 언급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네요. 게임과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 결합된 모델 게임파이를 이제 이 BNB 체인에 포함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바이낸스 코인의 질주를 증명해주는 이슈가 또 있었어요. 바로 이 바이낸스가 미 포브스 2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 2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가상자산이 실제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바이낸스는 이 포브스와의 합병 예정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매그넘스 오프스에 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포브스는 매그넘 오프스와의 합병을 통해 올해 1분기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에 우회 상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낸스는 포브스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기간 투자가 약정 금액 총 한 4억 달러 중 절반을 맡기로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 포브스의 2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사회는 9석 중에 2석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바이낸스 이슈 상황인데, 이 미국의 포브스를 제2대 주주가 된다는 거는 정말로 가상자산이 이제는 실제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의 BNB 코인의 뭐 끝없는 성장은 멈추지 않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슈 상황이고, 자, 이제 다음은 바이낸스 전망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바이낸스 정말로 끝까지 들고 가도 될 코인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은 저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이미 저는 지갑에 좀 보유 중이기도 하고요. 왜 무조건 예스인지에 대해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세계 최대 거래소의 코인입니다. 더욱이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에서 다른 쓰임새 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는 점도 강점으로 뽑을 수 있고요. 현재 BNB 코인은 이 보유량에 따른 VIP 레벨을 정해서 거래소 수수료를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BNB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바이낸스 자체에서 진행하는 BNB 코인의 소각이 계속해서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전체 발행량이 2억 개인 BNB 코인 중에서 거래소의 거래량이 비례하여 3달에 한 번씩은 코인을 소각을 하고요. 공급은 동일한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은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각까지 진행을 한다?
저는 참 이게 이상적인 코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밖에 이제 짜잘하게 뭐 강점이 많지만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셔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바이낸스 한 줄 요약, 조금 더 일찍 살걸. 금일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크립토피아는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크립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